정황상 한 주중반 정도쯤에는 변곡점 나올 것 같고요. 네. 바닥 만들어서 다음 국면들 들어왔을 때 일단 지금 챙기실 게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실적 변화와 함께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상황을 벗어났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종목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착즙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뭐 지난번에도 12,000원 한번 초반이나 그 밑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지난번에 그저께였죠. 그 토요일 날 얘기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혹시 지수대가 주봉으로 봤었을 때 약간 찍었던 지수대가 여기였습니다. 네. 네. 들어왔네요. 네. 바로 들어왔네요. 주봉상에.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일단 이거 지난 주봉에 그러니까 11,750을 봤는데 오늘 629, 한 100포인트 더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냥 또 쭉 밀릴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반발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단계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펼쳐놓고 뭐 어쩌란 건지 뭐 이렇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민해요. 네? 오늘 예민해 다들. 뭐 출연자도 예민합니다. 좀 죽을 죽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이런 시장 뭐 많이 당해보다 보니까 네. 뭐 한두 번 물립니까? 라는 생각 들고요. 근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지금 한 30% 현금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매수할 겁니까? 매수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런 때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또 뭐 이제 바로 이제 댓글 달리겠죠. 이런 XXX 뭐 이러면 막 달리겠죠. 근데 네. 지금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지금 또 사라고 그래? 네. 근데 진짜 짜버려. 그 이제 못 나오는데요. 고름 짜듯이 짜버려. 짜지면 이제 못 나옵니다. 네, 짠지도 아니고 제가.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사서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더 51% 많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얘기 뭐 이런 거 많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한 주중반 정도쯤에는 변곡점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상으로는 어제도 보니까 인플레이션 신호가 단기 정점 가능성들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물가 지수 관련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 쪽에서 약간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요. 그리고 만약에 변화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감, 공포감들이요. 그래서 이 정도 자리에서는 뭐 내일 미국 시장 추가 하락해서 이게 뭐 꼬리 만들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패턴이 나오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은 네. 그냥 덤벼보는 게 낫겠다. 예, 덤벼라 주식아. 이런 심정으로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니까. 그렇죠. 네, 예. 네.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제3자 시각에서 보면서 나도 이번에 어떻게 포지션을 정해야 될까 한번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혹시나 이제 주식 100%를 갖고 있다. 근데 이번 장에서 뭐 한 마이너스 30%다 깨져 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오늘 가장 좋은 방법은 계좌 안 여는 겁니다. 열자마자 스트레스 확 받으실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 손절의 뭐 대응은 늦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혹시나 이제 뭐 어느 방법이 나오든 이제 낙폭이 컸으면은 또 바닥은 만들겠죠. 바닥 만들어서 다음 국면들 들어왔을 때 일단 지금 챙기실 게 그러면 이 종목들이 실적 변화와 함께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됐을 때는 뭐 그때는 또 어떤 대응은 하시겠지만 지금 어제 보다 보니까 한 오후장부터 이제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반대 매매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것 때문에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가는 이제 일단 낮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초반에는 약간 고개를 든다고 하더라도 여기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나
변화 보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유가부터 환율 모든 게 다 지금 다 동반 추락하는 모습들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크다고 하게 되면 환율 자체가 특히 뭐 달러화도 인덱스 기준으로 104 이상으로 가는 거는 약간 멈칫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지금 더 뻗어나가는 거는 장중에 한번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리스크를 더 확대시키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미국 시장에서 또 대표적인 지표, 뭐 fear and greed, 그러니까 Fear. 미쳤습니다 지금. 네, 막 나옵니다. 네, 공포와 탐욕 지수. 그쵸. 네, 이게 extremely fear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때 주식을 사서 모르겠습니다. 폭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켜봤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들어서 뭐 요것저것 살펴본 결과 단기 이격도 이 정도면은 미국 시장의 단기 이격은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잠 못 잤죠. 또 며칠째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밤에도 잠 못 드는 날들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살펴본 결과 그냥 어차피 주식하려고 들어서 남겨놓은 현금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쓰겠습니까? 아, 네. 황 의원 팀장이 2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잘 모르는 거요. 예. 그냥 제 생각으로. 네. 아, 근데 네. 김석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공포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난 무관심에 사는 거다. 아, 공포 다음에 이제 다 횡보할 때 이럴 때 무관심해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네, 하여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진행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굿럭. 네. 내일도 나올 수 있기를.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예.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밤에 손가락이 막 움직이는 걸 간신히 참았거든요. 네. 나스닥 폭락할 때 네. 좀 준비했던 현금 그걸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하루 더 멈칫했는데 네. 저도 하여튼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는 있어요. 혼자 제가 보내드릴 수 없죠. 같이 갈게요. 저는 그걸 못 참고. 따뜻한 동행. 왕따스러운 동행은 네. 자, 그러면 네. 뭘 사야 됩니까? 그 관점에서 일단 네. 먼저 팔아야 될 주식으로 5G 관련주를 보셨네요. 네, 팔아야 되기보다 이게 이제 어제 특징 섹터들을 중심으로 잠깐 보는 상황들인데요. 5G 쪽은 일단 저희가 뭐 삼성전자 관련된 수주 얘기 나오고 뭐 1조 이상 수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이거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5G 특화망 진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이거 28GHz는 고대역 쪽은 지금 통신사들이 안 쓴다. 그냥 거의 뭐 남아나서 그냥 정부가 회수해서 다시 어떻게 쓸까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 쪽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아니면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은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게 좋은 게,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망을 구축한다 뭐 이럴 때도 같이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진출하게 되면 생각보다 통신 쪽과 관련된 통신 장비가 아니라 특화망과 관련된 통신 장비가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그게 오히려 또 하나의 변화 기대감이 나올 수는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근데 왜 5G 관련 쪽에서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말씀드렸냐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강할 때,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한 섹터는 시장이 혹시나 뭐 저점 만들고 움직이게 되면 이게 또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시장에 대비해서 선방한 섹터는 또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많이 흔들린 종목이나 아니면 좀 낙폭을 컸던 종목들을 보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은 혹시나 매매해서 선방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피하는 정도로 쓰셨다가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낙폭 과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별로 이게 5G 기대가 안 되네요. 네, 저도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너무 당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그리고 이게 네. 하게 되면 이제 해외 수주 관련된 부분들과 삼성전자 연계된 종목들로 봐야 되는데, 어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약간 그 5G 관련된 쪽인데 약간 방산 개념이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종목들 뭐 실적보다 좀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정유주
정유주에 대해서는 빨간색 칠하신 거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밀릴 겁니다. 오늘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유가도 밀렸습니다. 오늘.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시 또 관련된 뭐 쉐브론부터 대표적인 정유주들 낙폭이 좀 상당히 컸거든요. 네. 국내 증시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정제 마진이 초강세라는 얘기는 지금 정제 마진 계산했을 때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0대까지 들어가서 안 빠집니다. 보통 정유주를 보면서 그 정도 터치했으면은 피크아웃 아닐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한 두어 주 정도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2분기도 확 좋아지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정유 쪽은 나쁘지 않겠다 보여지고 있고, 이런 마당에 우리 버핏 형님은 네, 쉐브론을 샀죠. 쉐브론 사고 옥시덴탈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오늘 주가가 급락했네요. 네. 버핏 형님도 손해 볼 때가 좀 있죠. 버핏 형님도 타이밍은 타이밍 잘 못 맞춰요. 네, 그래도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해요. 저도 그렇게 가려고요. 저도 그거는 따라가려고요. 네. 타이밍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살아보고 얘기할게요. 그거. 예. 네, 굴럭. 네. 굴럭.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실적 기조 자체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쪽에 대해서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또 단기적으로 그동안 좀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과 함께 좀 많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켜보시되, 아마 지금 최근에 동향들 봤었을 때 정유 쪽에서 가장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S-오일? 네, 대표적으로 S-오일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GS가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이제 추세 패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게, S-오일 같은 경우도 좀 정유주의 의상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지난 고점대 부분을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서 한 직전 고점이 11만 9천 원대, 지금 11만 원대다 보니까 한 10%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GS 같은 경우는 폭이 좀 아직 더 벌어져 있죠. 지난 고점 7만 7천 원, 아직까지 5만 원대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메리트나 저평가 매력은 GS가 더 낫지 않나. 칼텍스의 숨겨진 칼텍스, 이게 더 메리트가 높아서 혹시나 오늘 또 밑으로 밀려서 시작하겠죠. 밀려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저항력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눈여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유주 섹터 애널리스트 모시고 집중 분석했던 게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많이 올랐네요, 그동안. 네,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괜찮다고. 그러니까 S-오일 같은 경우가 네. 지금 그 정제 마진 네, 이걸 예. 직접 해버리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회사들은 전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는 네. 오히려 이제 자회사를 자기네가 다 원스톱으로 그렇죠. 해버리니까 네. 이익단이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괜찮다. 네. 그러나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렸죠. 네. 원재재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네. 우문이었습니다. 계속 올랐네요. 네. 뭐 이런 분이 다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표정으로. 네, 에너지 가격이. 네.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섹터에 대해서 나쁘다고 한 적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그래서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리포트가 됐던 네. 애널리스트의 말, 우리가 어떤 그 주식의 좋고 나쁘고 이거가 아니라 네. 산업을 어떻게 이해하겠죠. 보는지, 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익과 어디에서 뭔가 악재가 있는지에 대한 분간, 예. 요것만 검토를 하자. 나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네. 좋은. 이거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했습니다. 제가 포크레인 같이 생겼나요? 네.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요, 오늘 드디어 저 위험한 그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니까. 불장난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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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말씀과 함께. 네. 자. 한 2주 뒤에 보시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아니, 뚫립니다. 근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이따 민재기 팀장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죠. 네. 자, 해운주 그다음에 볼까요? 네, 해운주가 잘 버팁니다. 의외로 잘 버티는 관점에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중국 쪽 얘기 많죠. 중국 쪽 얘기 많다 보니까 거기서 공급난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두 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충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방역 봉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타격들이 고스란히 또 글로벌 공장이다 보니까 나오는 여러 가지 타격들이 다 이제 다 같이 이제 여파로 미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같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우려감이 높지만은 근데 해운주 같은 경우도 이제 영향을 끼치나 싶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국내 업체들 H&M 같은 경우는 주된 항로가 미주 항로죠. 여기서부터 서안까지 미주 서안까지 뭐 LA 롱비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항로가 가장 주된 영역인데 운임이 그래도 이쪽은 안 떨어지고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실적은 피크아웃이 아닐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BDI가 3월달 고점 시도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살짝 또 꺾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3월달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해운주의 대표주자라고 보여지는 H&M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권 위쪽에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음을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시장 동향이나 원자재 가격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은 또 좀 밀릴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해운주 정도의 지금 나오는 실적 기대감 정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밀려도 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자리가 요 자리 정도. 그래서 한 6,700원대 부근이 이탈하게 되면 추세 또 훼손이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H&M 같은 경우는 지금 쪽에서 보게 되면 약 한 지금 가격 28,000원대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또 추세 훼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한번 또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해화학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구종환님? 네, 남해화학도 뭐 어제 지금 시장 때문에 일단 밀렸던 것 같고요. 지금 네. 거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어제 외국인들 최근에 매도 나오면서 이어지는 부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적과 관련된 변수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 때문에 움직였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실적은 뚜껑 열게 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장 리스크를 견뎌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좀 추세적인 압박들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돌리려고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되 조금씩 모아갔던 거 지금 아직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아마 추가로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더 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게 프라이빗리 그 가지고 있는 분할 매수를 여기에다 하실 건가요? 아니죠. 이제 고루고루 쓸 겁니다. 네, 그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주가 아니라 여러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가지고 있으신 그 주식들의 그 수량을 조금씩 더 늘리실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한 종목을 이게 돼서 베팅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는 아니라, 것보다 단가를 낮추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최근 보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물타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네요. 네. 근데 수익권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동향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1분기 실적 괜찮고 올해 괜찮을 거라고 보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게 이제 단기 차익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나오면서 쭉 밀리는 구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봐도 되지 않나. 대표적으로 하나 보게 되면은 뭐 해성 DS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실적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가격이 갔다가 이제 밀리는 구간이 나오죠. 네. 이런 것도 만약에 저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쯤 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격이 뭐 58,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대응해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이렌텍 이런 것도 뭐 전자담배와 함께 성장의 기대감 상당히 높았다가 이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한 19,000원대 밑에 정도쯤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이런 실적 베이스로 그동안 저렇게 올라간 것 언젠간 사봐야지 했던 종목들을 이번 기회로 언젠가가 바로 right now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 밀렸을 때 대응하겠다. 예,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을 벗어났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종목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고 많이 올랐는데 뭐 어떤 추세만 계속
약간 테마 주식으로 움직인 거 말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성장할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급락이 나온다. 이거는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한 30% 현금을 계속 손가락 관리를 하면서 버텨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오늘서부터나 내일서부터 이렇게 사용하시게 한다. 네. 그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물타기를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 새로운 주식, 그럼 또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응? 근데 솔직히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기존의 종목들 뭐 대여섯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런다고 지금 여기서 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는 일단 뭐 잠시 키핑, 네, 그 키핑 코키지 차지 마, 네, 그럼 안 받고요. 네, 키핑해 놓고 거기다가 나머지 종목들을 일단 지금 여기서 벗어났을 때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점에서 대응했다가 시장 또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수익이 나왔을 때 이제 그건 약간 트레이딩 개념이겠죠. 그 나오게 되면 그동안의 현금과 플러스 알파 수익 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기존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때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잠을 잘 못 주무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부시시하시다고 그런 네.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막 물이 오를 정도로 탱글탱글하게 있으면 이게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입니까? 이런 장에서. 그렇죠. 네. 부시해야 됩니다. 이게 실전, 우리가 같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뭐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하고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지 같죠 지금. 얼굴도 그렇고 자꾸 가끔 기침도 하고. 근데 네. 이거예요. 지금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네. 지금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주식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항상 지나고 나게 되면 제가 팔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을 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고 싶어요. 용기를 내는 거죠. 네. 그렇지. 근데 네. 팔고 싶은데 그거를 견디는 거. 네, 그리고 팔고 싶은데 사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한 단계 더 넘어서 문제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딱 3일만 참아보십시오. 그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3일만? 네, 3일 참아봤는데 이번 주?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그때도 아니겠다 그러면 절 욕하시면서 매도하시고요. 네, 근데 아마 변곡점은 한 수요일 정도쯤에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도까지는 이제 뭐 어떤 수든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이라는 건 이제 11일. 네, 11일.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되면. 네, 그때쯤에 어느 정도 변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